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유튜브를 쭉 찾아보시면, 뭐, 온통 삼성전자에 그냥 노이즈밖에 없죠. 예, 노이즈밖에 없는데, 요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삼성전자 남아있는 건 요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뉴스 제목부터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단독으로 뜬 소식이고, 삼성, 자, 10나노 6세대 D램 첫 수율 확보, HBM4 청신호라는 소식인데, 자, 일단 지금은 HBM3E 이미 끝났다고 봐요. 게임 끝났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은 뭐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늦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간에 물량 확보는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거 예상을 하고, 이제 다음 이제 HBM4인데, 자, 요거 표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4세대, 5세대, 6세대, 지금 삼성전자가 6세대 D램, 이 6세대 순서대로입니다. 4세대가 1A, 5세대가 1B, 그 다음에 6세대가 1C거든요. 1C로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최선단 D램입니다. 10나노급 6세대 첫 수율을 확보를 했어요. 일단 첫 수율을 확보를 했고, 내년에 출시되는 6세대 HBM, 이게 HBM4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D램 탑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D램이 바로 10세대, 10나노 6세대 D램입니다. 요 10나노 6세대 D램의 첫 수율을 확보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율 확장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늦었긴 했지만 삼성전자 이제 경영진에서 지금 모든 역량을 저는 이제 요쪽으로 지금 투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요 소식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1993년입니다. 1993년에 전 세계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어요. 1위를 차지를 한 다음에 지금 거의 30년 넘도록 한 번도 선두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 미국, 그리고 일본, 독일, 그리고 대만까지 여러 업체가, 메모리 업체가 사라지고 또 이제 약해지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항상 지금까지 꼭대기에 위치를 했었죠. 근데 이제 철옹성 같았던 삼성전자 D램의 금을 가게 한 건 HBM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이 경쟁사의 추격을 받는 것을 넘어서 지금은 거의 뭐 하이닉스의 아예 왕좌를 내줘야 하나 마나 뭐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서두에 그 HBM 그 D램에 관련한 소식을 6세대 D램 6세대 첫 수율 확보 소식을 좀 전달을 드렸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HBM을 이루고 있는 이 일반 D램까지 밀리는 양상이 나타난 점입니다. 예,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한 현재보다 더 미래가 걱정되는 배경은 단순히 HBM 뿐만 아니라 이걸 이루고 있는 D램까지 밀렸다. 그래서 물론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제 정점에 있던 삼성전자의 저력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경영진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로 직원들의 어떤 역량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믿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복할 능력과 여력이 삼성전자에는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6세대 HBM, 그러니까 HBM4죠. 여기에 아마 승부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서 만드는 HBM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가속기하고 짝을 이루면서 이제 급부상한 제품인데, 개별 D램 성능 그리고 적층 기술이 핵심 가치로 꼽힙니다. 그래서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뒤처진 요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적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HBM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본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HBM에 잠시 손을 놓았기에
이 어떤 적층 노하우는 그렇다 해도 사실은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디램 경쟁력이 저하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공정에서 매번 우위에 있던 삼성전자가 이 수율이라든지 이런 기본 지표에서 밀렸다 하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에게 가장 큰 이제 뼈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세대 HBM, 지금 HBM3E 원재료가 쓰이는 10나노급 5세대 제품이 지금 HBM3E에 들어가는 디램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면서 엔비디아 HBM3 물량을 이제 조기 선점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HBM4에 활용할 이 6세대 디램 역시 SK하이닉스가 세계 첫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 차세대 대결에서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먹구름이 낀 상태인데 어쨌든 삼성전자로서는 엔비디아의 HBM 이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이 급선무죠. 지금 당초 상반기 말이면 이 품질 검증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을 했으나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지금 10월이 됐는데 다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HBM 관련 실사를 수행한 것으로 지금 다들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퀄 테스트가 종료 시점이 거의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 라인 및 제품을 점검하는 절차를 이거 제가 봤을 때 마무리 지으면 거의 뭐 최종 승인이 거의 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SK하이닉스가 12단 HBM3 양산에 돌입을 하면서 한 번 더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우려감이 좀 커진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 부분까지도 어쩔 수 없는 그 예측 가능한 범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SK하이닉스가 1차 벤더로 굳힌 상태에서 마이크론이 지금 2차 벤더로 합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많은 물량이 할당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HBM3E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엔비디아와 거래를 텄다는 사실 자체가 추후에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HBM4에 사실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모든 역량을 HBM4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승부를 걸지 만약에 못한다면 삼성전자에게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BM3E에 늦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납품의 의의를 둬야 되고 HBM4에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평가로 저는 읽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그 10나노급 6세대가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 수율 확보에 성공을 했죠. 수율은 이제 생산품 대비 정상품 비율을 뜻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세대가 들어갑니다. HBM4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HBM4에 6세대 디램이 들어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닌데 5세대 디램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세대 그 디램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만약에 6세대 디램의 수율 확보에 성공을 한다면 이 HBM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5세대 제품인 HBM3E에서 SK하이닉스에 지금 선두를 내줬는데 삼성은 이 차세대 HBM인 이 HBM4 코어 다이에 이 6세대 디램을 탑재하기로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보다 이 부분에서 디램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율만 잘 잡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HBM4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힘을 내주고 잘 된다면 충분히 저는 삼성전자가
좀 잘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6세대 D램 수율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는 있긴 하지만, 여기서 수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에서 이 5세대 D램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만 하면 저는 추격 또는 역전의 여지가 여기에서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은 완전 정신 차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HBM4에서는 분명히 반전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